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드 없는 수업이에요. 제가 이것만 보고 수업을 할 겁니다. 이건 좀 개념적인 얘기인데요. 시각화를 할 때 프리젠테이션 타입이 있고 익스플로레이션 타입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프리젠테이션 타입은 내가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뭐를 말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명시적이고 그림을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 2초 정도? 이거 바플라시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죠. 바플라시고 뭔지 모르겠는데 2007에 이만큼 숫자가 있고 2010에 요만큼 숫자가 있고 이게 뭐 증가하고 있네. 이렇게 그냥 해석이 되죠. 이제 Y축이 뭔지 X축이 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따져가지고 바로 파악을 하면은 그냥 뭐를 말하고 싶은지 되게 이제 명확하게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 용도로 이제 시각화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화 방식은 그 화자,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이 딱 이제 정리된 스토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최근 들어 이제 전북대 통계학과에 뭐 이제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 뭐 그래서 시험 성적 이렇게 쭉 보여준다던가,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탁 넘어가고, 이러한 식으로 스토리 전달하기 이제 되게 유리해요. 두 번째는 익스플로레이션인데, 이거는 이러한 방식의 시각화인데, 이거를 뭘 시각화했냐면은 얘는 이제 책을 시각화한 것이거든요. 어떤 그 소설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소설책을 시각화했는데 여기 이제 조금 이제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이러한 이거 수영도입니다. 이게 점들이 있어요. 이 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요 빨간색 점들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모여져 있고 요것들 한 덩어리가 이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요 한 덩어리가 문장이고 근데 이제 이 문장이랑 모여가지고 여기 또 노드가 하나 생겨 있죠. 그렇죠? 요거는 문 단위예요. 그리고 이 문단들이 모여갖고 여기 있는 또 꼭지점이 하나 있죠. 요거는 챕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그 모든 단어들을 그러니까 뭐 요 어떤 소설에서 이 챕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단어를 써서 뭔가 이제 글을 썼고 그렇죠? 요 챕터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단어를 썼네요. 그리고 이제 특정 요러한 챕터 같은 경우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네요.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럼 색깔은 뭐냐? 그 색깔은 그 단어가 나타내는 어떠한 주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파티에 관련된 단어, 뭐 이제 이러한 거나 뭐 음악에 관련된 단어, 이제 이러한 그 단어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수용도 플러스 이제 컬러로 시각을 했는데 수용도의 의미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했듯이 단어하고 문장하고 문단하고 단원 그러니까 챕터를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 요거가 이제 색깔이 있으면 여기 이제 요런 그 빨간색이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빨간색이 이제 하나의 주제고 이 하나의 주제가 이제 파란색이랑 뭐 잘 나오네 이제 요러한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챕터별로 보면은 색깔들이 이제 비슷하고 좀 섞여 있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 소재 같은 거 있죠. 이 소재 같은 게 어떤 것들끼리 잘 겹칠 수 있는 소재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여행이나 음악 파티 요런 거는 이제 요러한 그 소재를 의미하는 컬러가 있겠죠. 이러한 컬러가 수영도에서 자주 조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서로 이제 잘 겹쳐갖고 이제 등장하는 소재이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화자가 프레젠테이션 하기에 좀 좋다라기보다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이제 그림을 던져주고 해석해봐. 너희들끼리 이 그림을 보고 이리 해석해보고 저리 해석해보면서 놀아봐. 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익스플로레이션은 그 독자가 이 그림을 보고 스스로 어떠한 메시지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꼭 의도하지 않은 어떠한 메시지를 해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이 소설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 소설을 읽어보지 않아도 대충 이 흐름만 봐도 어떤 챕터에 무슨 내용이 있고 어떠한 테마가 있고 이런 거를 그냥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설을 이미 또 읽어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전체 이제 내용을 보면서 그래 이 챕터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지 그래 이 빨간색이 맞네 빨간색이 뭐 파티였지 이런 식으로 보면서 또 내가 읽었던 내용을 복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한 그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말하는 사람 중심적인 시각화. 요거는 좀 더 이제 읽는 사람이 좀 더 주도적으로 뭔가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시각화.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얘는 그 되게 시각화가 명시적인 대신에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이제 딱 보면 끝이에요. 뭔가 이제 탐구할 만한 게 없어. 근데 얘는 탐구할 만한 게 있고 읽어보면 재밌고 뭔가 이제 있어 보이고 그 시각화 자체도 그렇지만 이거를 처음에 딱 보면 이게 도대체 뭘 그린 거야? 라는 생각부터 해서 이게 무슨 그림인지 파악하는 게 약간 이제 난해합니다. 조금 이제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그 대신 이제 좀 재미가 있죠. 그리고 요런 거를 이제 연속으로 막 하다 보면은 연속으로 한 10개를 이제 보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막 그 피곤한 거죠. 막 되게 피로도도 쉽게 올라오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이 요러한 두 타입의 시각화를 이제 적절히 섞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적당히 섞은 요러한 절충 타입도 있습니다. 이게 뭐 그 섞은 거냐? 그냥 이제 간단한 프리젠테이션용 아니냐? 라인 플랫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타이디 데이터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어떤 타이디 데이터가 있다고 치고 그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그 X축을 이제 소득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Y축은 뭔가 이제 불평등에 대한 지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뭐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이제 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그 제가 이거 시험에 한번 했었죠. 그 이 위에 이런 텍스트 같은 거를 넣는 것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문법으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이제 합친 형태인데 딱 보면은 이 주황색 정부 볼까요? 주황색 정부 보면은 대체적으로 81년, 82년, 83년 이렇게 이제 그 연도별로 이제 분기점이 있는데 이 연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쭉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X축도 증가하고 Y축도 증가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소득이 이제 좀 더 증가하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라는 걸 의미하죠. 이 정부 들어서. 초록색 같은 걸 볼까요? 초록색 같은 경우는 X축은 얼마큼 증가했어요? 쥐꼬리만큼 증가했어요. 그렇죠? Y축은 갑자기 요 구간에서 확 증가했죠. 그러면은 소득은 별로 안 늘었는데 이 정부는 불평등을 되게 심화시킨 정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는 간격이 있죠. 이 81년이랑 82년, 82년이랑 83년 이제 이러한 간격 같은 거를 보면은 82년이랑 83년은 거의 붙어 있죠. XY가 이제 근처에. 그렇죠? XY가 근처에 붙어 있다라는 거는 뭐를 의미해요? 소득이랑 불평등이 82년이랑 83년에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붙어 있을수록 이 연도 간의 차이가 되게 별로 없다. 변화가 더디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여기 있는 거 보면 88년이랑 89년이랑 되게 멀죠. 그쵸? 이렇게 이제 멀게 이제 쭉쭉 벌어지는 거는 이 1년 사이에 이만큼 Y가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X가 증가하는 Y가 증가하는 이 거리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1년 사이에 뭔가 이제 그 큰 변화가 있었던 정부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그냥 일을 뭔가 이제 잘하든 못하든 그건 상관없이 그냥 되게 그 하나마나한 그러한 뭔가 이제 정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요 정부는 뭐를 하기는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진 않겠지. 그렇죠? 뭘 했는데 이제 부작용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난 거고 파란색이랑 빨간색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합니다. 파란색은 이제 전차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불평등이 이제 떨어지는 이러한 추세로 보이고 빨간색도 비슷한데 파란색의 추세하고 빨간색의 추세하고 이제 변화의 폭이 확 스케일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갖고 둘 다 이 두 정부는 이제 성격이 비슷하지만 여기 있는 파란색 정부에 대비 빨간색 정부가 이제 좀 더 이제 변화가 이제 쭉쭉 극변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이게 그 일반적인 라인 플랫인데 생각보다 해석할 게 많죠. 그러니까 읽어보면서 탐구할 게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 정도로 되게 특이하고 난이한 시각화는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뭔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용으로도 어느 정도 적당하고 익스플로레이션도 되고 이렇게 좀 절충형으로 이제 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각화죠. 그러니까 사실 언뜻 보기에는 이제 라인 플러스처럼 생겨가지고 우리한테 친숙한 모양으로 다가오지만 이거를 점차 해석할수록 뭔가 해석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시각화 자료들은 그 여기 있는 교재를 캡처해가지고 온 것인데
그래서 해당도가 조금 이제 뭉개져 있는 게 있는데, 교재에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은 이런 좀 익스플로레이션 형태의 시각화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이러한 시각화를 그려갖고 제시하는 것도 되게 잘해야 되는데, 남들이 이런 시각화를 줬을 때 이거를 해석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누군가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라인 플랫이네 이러면 망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망하고, 누군가는 이거를 보고 더 많은 의미를 끌어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보고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도 되게 잘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성적 낙관주의라는 내용인데,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 리들리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인데, 요러한 주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이제 망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가난한 나라에서 애를 너무 많이 낳아요. 그래가지고 세계 인구가 그냥 증가할 것 같아. 너무. 그래서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환경 오염도 심해지고 그래서 망할 것 같다. 두 번째 주장.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 있죠. 잘 사는 나라들은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출산율도 갑자기 좀 뚝뚝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고령화 문제도 되게 심해질 거야. 일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망할 거야. 아니,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이제 되게 비관적인 주장이죠. 비관적인 주장인데, 리들리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 두 주장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들리가 이제 전하는 메시지는 낙관론이죠. 우리 잘 될 거야. 지구 멸망 안 해. 이대로 괜찮아라는 내용이고, 근데 그냥 이제 무지성으로 우리 잘 될 거야라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내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적 낙관주의라는 책인데, 이 주장 1, 2가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실제로 살펴보니까 가난한 나라의 출산율은 점점 감소해. 그리고 잘 사는 나라의 출산율은 증가해.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의 출산율이 이제 점점 감소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난했던 나라, 이게 좀 가난한 나라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뭐 중국이나 뭐 인도나 이런 나라들 있죠. 애를 이제 엄청 많이 낳고 인구가 센 나라, 그런 나라들은 출산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장 1이 맞지 않아라는 내용이고, 잘 사는 나라들은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거든. 그래서 고령화 문제도 오지 않을 거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세계 인구는 이제 결국에는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고 안정화될 거고, 고령화 문제도 오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주장을 책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 주장에 대한 이제 근거로 제시한 그림이 요거예요. 봐라,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점점 줄어들지 않냐. 그래서 세계 인구가 이제 너무 이제 늘어나서 폭발해서 이제 뭐 지구가 멸망하고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이 그림이 문제가 있다라고 요 책을 쓴 사람이 카이로 교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 교수님이 리들리의 책을 읽은 거예요. 지금 이제 두 명이 나와서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었고요. 카이로의 책을 읽은 거고, 이 카이로 교수님이 리들리의 책을 읽고 되게 이제 인상 깊어가지고 봤는데, 야, 이거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각화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이제 주장 뒷받침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래프는 그냥 세계 인구는 안정화됐고 요 메시지만 이제 전달을 하고, 사실 요러한 디테일한 이런 그 내용들은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갖고 리들리의 주장이 맞는지 내가 그려봤다고 해요. 카이로 교수가 여기서 나는 제가 아니고, 내가 이제 카이로 교수가 이제 그려봤는데, 내가 이제 카이로 교수가 이제 그려보니까 아래에 이제 그림이 이제 더 잘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체 그러니까 원래 이제 로우 데이터가 있으면은 요거를 그냥 나라 이제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룹 바이를 한 거죠. 다 이제 그 나라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그냥 거기에다 민을 칠한 거고, 요건 이제 나라별로 이제 본 거예요. 나라별로 이제 보니까 여기 있는 선 하나하나가 지금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X축이 연도, 그 다음에 Y축이 인구 증가율, 이런 이제 라인 플랫이고, 그러니까 이 컬러가 이제 국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회색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국가이고,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은 여기 이제 까만 선으로, 그 색깔 있는 거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일단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요 세 개의 나라들 있죠. 초록, 그 다음에 뭐 황토색, 빨간 이런 것들은 출산율이 어때요?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는데, 이 세 나라가
인도, 브라질, 중국입니다. 원래 이제 되게 많이 났던 나라들.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나라들은 이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들인데 이 끝에 이제 싹 보면은 떨어지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올라가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노르웨이, 프랑스, 스웨덴, 그다음에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일본 같은 이제 나라들 하이라이트 했는데 수산율이 이제 내려가는 것 같다가 이제 요런 케이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꺾여갖고 다시 튀어 올라가고 다른 것들도 이제 그렇다라는 게 돼서 결국에는 리들리가 주장한 요 두 개를 다 이제 보여준 거죠. 가난한 나라의 출산율을 점점 감소한다라는 거는 인도하고 중국하고 브라질의 예시를 하이라이팅함으로써 이제 보여줬고 자세한 나라들은 이제 그 떨어지고 있다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가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갔다. 이러한 내용을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뒷받침하면은 더 좋았을 거다. 이 책의 내용이 더 완성도가 있었을 거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감은 뭐냐면은 제 소감은 이제 카이로의 책을 읽은 소감.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전체 현상을 볼 때 그것들의 이제 부분 집합들도 같은 현상을 보이는지 파악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심슨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저는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를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분석을 한다는 거지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 시각화가 되게 예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여러 개의 나라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저같이 이제 그 통계학과 교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개의 이제 나라들만 선택해서 하이라이팅하기보다 아마 그룹별로 묶으려고 했을 거예요. 뭐 유럽에 있는 국가들, 그 다음에 뭐 비유럽 국가들 이렇게 이제 묶으려고 하거나 아마 그렇게 시도를 했을 건데 그냥 이제 전체를 보여주되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이라이팅하는 그 기법이 좀 이제 통계학과답지 않은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이 역시 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이 좀 좋은 것 같아갖고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를 다 이제 회색 같은 거로 이제 그린 다음에 어도비사에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유료입니다. 되게 비싸요. 나중에 혹시 요 프로그램입니다. 요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이용해서 저거를 이제 그 국가들을 내가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원하는 국가들을 찍어서 이제 하이라이팅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책을 읽고 요거를 지금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쓰려고. 물론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지지 플러스 쓰면은 모든 라인을 일단 회색으로 오버레이 해요. 그럼 이제 전체 라인이 회색으로 깔리겠죠. 그 다음에 라인 2를 만들어요. 라인 2를 만들어 갖고 내가 관심 있는 나라들만 컬러에서 뽑아. 그 다음에 색깔을 지정한 다음에 라인 1이랑 라인 2로 겹치면은 그냥 이게 겹쳐져 갖고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이제 쓰는 그 툴이나 이런 것들도 책에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단순 뭔가 파이썬이나 R 기반의 시각화로 데이터를 빠르게 그러니까 탐색적 자료 분석이라고 그러죠. 살펴보는 건 이제 가능한데 이렇게 약간 요런 거는 이제 거의 작품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이제 잘했다고 생각하는 시각화 이런 거를 사례를 들어갖고 막 이렇게 뽑아갖고 뭐 어디 전시회 같은 데에도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좀 작품 수준의 뭔가를 만들려면 전문적인 툴이 있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열심히 돈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통계학과라면은 여기에서 네가 이러한 나라들을 선택한 근거가 뭐냐 이런 게 통계학자들은 별로 없죠. 있는데 내가 이제 이 분야에 되게 정통하면은 이 나라를 선택한 이유는 뭐고 이렇게 근거로 될 수 있지만 그건 통계적인 근거가 아니겠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학적인 지식에 따라 갖고 이런 거를 셀렉을 했는데 이게 뭐 사회학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완전 이제 순수과학 같은 경우는 얘네만 하이라이팅한 근거 같은 것도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 못할 것 같고 약간 잘릴 것 같은데 아닌가 빨리 하면 할 수 있나? 근데 그냥 제가 이거 천천히 이야기하려고 만약에 이제 잘리면은 제가 휴강을 하면서 축적해놨던 그 시간을 써가지고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왼쪽이랑 오른쪽이 이제
상관관계 해석인데 여기 이제 시각화 예시들이 이제 대부분 좀 이제 안 좋은 시각화에 대한 예시 혹은 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모아놓은 겁니다. 이 중에는 그냥 카이로 교수가,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저자가 본인도 이런 시각화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시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자아가 있는 하나의 이제 인격체다 보니까 카이로 교수가 제시한 시각화도 내가 볼 때는 좀 이런 점에서 부족한 것 같아라고 이제 생각된 것도 있었겠죠. 감히 그런 것들도 그냥 좀 정리해갖고 그냥 쭉 정리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왼쪽은 뭐냐면은 X축은 출산율이에요. 그 다음에 Y축은 1인당 소득입니다. 놀랍게도 요거를 보는 게 아마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면 요게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 포인트 플러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무스 지옴을 이용해서 여기 추세선을 그렸겠죠. 출산율이 올라갈수록 소득이 떨어지네. 반대로 말하면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애를 안 낳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는 점 하나하나는 이제 나라를 의미해요. 어떤 나라는 소득이 되게 높은 나라, 그런 나라 있죠. 그런 나라들은 보통 출산율이 낮아요. 그리고 애를 되게 많이 낳는 나라 있죠. 그런 나라들은 소득이 이제 낮습니다. 그러한 경향이 있더라. 라는 게 이제 왼쪽의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데 이 X축이 출산율이에요. Y축이 여중생 비율입니다. 여중생 비율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어떤 이제 중학교가 있다라고 쳤을 때 그 중학교에 여학생, 그러니까 총 인원이 100명이고 여학생이 50명 있으면 여중생 비율이 50%고 총 100명 중에 여학생 1명 있으면 여중생 비율이 1%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Y축은 여중생 비율이 뭐 이제 당연히 뭐 한 80%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인구 뭐 그런 거상. 근데 여중생 비율이 이제 50 근처 있죠. 이 50 근처이면은 출산율이 어때요? 낮아요. 근데 여중생 비율이 뭐 한 20%, 10% 이러한 나라들 있죠. 이러한 나라들은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두 개의 그래프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1.7에 있는 캡션을 보면은 뭔가 이제 네가 더 부자가 되고 네가 더 교육을 받으면은 애를 안 낳을 거야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이 캡션이, 그러니까 당신이 더 교육받고 그 다음에 부유해질수록 가질 아이들의 수도 적어진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계수에 대한 해석을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거티브한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요게 그러면 이제 이 X하고 이제 Y 간의 인과성이 있냐?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 치면은 여중 학교 있죠. 중학교를 다 때려 부셔요. 그냥 아예 학교를 못 가게. 그러면 출산율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출산율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여중학교는 이제 다 때려 부시자. 뭐 이러한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이렇게 이제 캡션을 좀 달면은 좀 제 생각에는 이게 문장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의 데이터 보면은 야 여자들이 교육을 받으니까 출산율이 낮아진다더라,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해갖고 막 떠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죠. 그래갖고 문장 표현이 저는 좀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읽으면서. 이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오늘 쓸데없이 쓸데없다기보다 점수 매기는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갖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뒤에 있는 내용들도 되게 이제 흥미로운 사례들이에요. 흥미로운 사례들이어서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올라온 거를 이제 잘 체크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